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오전 9시. 갑자기 울려 퍼진 비명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전시실 한복판에서 큐레이터 마르탱이 창백한 얼굴로 빈 전시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5천억 원 상당의 고대 그리스 조각상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분명히 어제 밤까지 있었다고. 마르탱의 다급한 외침 뒤로 경비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봐도,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마치 조각상이 스스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라진 건 그 조각상만이 아니었거든요. 박물관 곳곳에서 비슷한 비명들이 터져 나왔어요. 총 10여 점의 귀중한 유물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아무런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난 사건이었거든요. 프랑스 정부는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라진 유물들 자리에는 완벽한 위조품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정교해서 전문가들조차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한국의 어느 평범한 고등학교. 복도 끝 2층 교실에서는 오늘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칠판 앞에서는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죠. 교실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은 소너는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그녀는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어요.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죠. 점심 같이 먹을래? 가끔 친구들이 말을 걸어와도 소너는 수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도서관에 갈 일이 있어서. 사실 도서관에 갈 일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했을 뿐이죠. 소너는 점심시간마다 학교 뒤편 작은 화단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화단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돌들이 놓여 있었어요. 학교에서 조경용으로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는데 소너는 이상하게도 그 돌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돌은 화강암이고 저건 사암인 것 같은데. 소너는 작은 돋보기를 꺼내서 돌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낡은 돋보기였죠. 다른 아이들이 게임이나 만화에 관심을 보일 때 소너는 길가의 돌멩이들을 관찰하는 것을 더 재미있어 했습니다. 저 애 또 돌 보고 있네. 지나가던 학생들이 소너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모두들 소너를 좀 특이한 아이로 여겼죠. 하지만 소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본 돌의 결정체 구조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소너야, 집에 가자. 방과 후, 소너는 언제나처럼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서 특이한 돌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서 관찰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소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은 작은 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각에는 소너가 직접 쓴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죠. 화강암, 운모, 석영, 장석함유, 현무암, 화산 활동으로 생성, 석회암, 고생물 화석 포함 가능성. 소너의 엄마는 가끔 딸의 방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왜 돌에만 관심이 있는 걸까? 하지만 소너에게는 그 돌들이 단순한 돌이 아니었어요. 각각이 수억 년의 지구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이야기였죠.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시간의 흔적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너는 늘 그랬듯이 돋보기를 들고 새로 주워온 돌을 관찰했어요. 하지만 소너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작은 취미가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때만 해도 소너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너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소너는 늘 그랬듯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죠.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은 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너야, 아침 먹고 가. 시간 없어요. 엄마, 늦겠어요.
손호는 급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가는 길에서 또다시 멈춰섰어요. 어제 비가 온 뒤 길가에 새로운 돌들이 씻겨 나와 있었거든요. 이건 뭐지? 손호는 무릎을 꿇고 작은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회색빛 돌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관찰해봤죠. 이상하네.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종류인데.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돌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도착한 손호는 평소처럼 맨 뒤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도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이런저런 공지사항을 전달했지만 손호는 주머니 속 돌이 더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자 손호는 몰래 돋보기를 꺼냈어요. 책상 밑에서 조심스럽게 돌을 들여다봤죠. 이건 퇴적암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결정 구조는 손호가 돌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손호, 뭐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란 손호는 급하게 돋보기와 돌을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 네, 선생님. 주변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손호를 쳐다봤습니다. 손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호는 언제나처럼 화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누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손호야. 여기 있었구나. 같은 반 친구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반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였어요.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죠. 안녕. 손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에 민지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혼자 여기서 점심 먹는 거야? 우리랑 같이 먹을래? 민지의 제안에 손호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야. 난 여기가 편해서. 무슨 말이야? 같이 먹는 게 더 재미있을 텐데. 그리고 넌 항상 혼자 있잖아.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필요해. 민지의 말에는 선의가 담겨 있었지만 손호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아. 난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근데 넌 항상 뭘 보고 있는 거야? 아까도 수업 시간에 민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돌을 꺼냈어요. 이거 그냥 돌이야. 돌. 왜 돌을 가지고 다녀? 그냥 예쁘잖아.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돌멩이였거든요.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버리면 안 돼? 아니야. 이건. 손호가 급하게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어차피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난 가볼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민지가 떠난 후 손호는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상한 아이인 것 같았거든요. 나만 이상한 건가? 손호는 다시 돋보기를 꺼내서 돌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과 후 손호는 평소보다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길가의 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손호는 자신의 방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시시해 보였어요. 정말 이상한 취미인가. 손호는 한숨을 쉬며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민지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엄마가 물었습니다. 손호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 평소와 똑같았어요.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고? 손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결국 손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손호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정말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건지, 아니면 그냥 자신만의 특별한 관심사가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호는 문득 그 별들도
결국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지구의 돌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손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특별함을 알 수 없었죠.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낸 평범한 고등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소너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서 점심을 먹고, 여전히 돌멩이를 관찰하며, 여전히 아무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너는 조금씩 자신만의 세계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도난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가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히 동양의 전통적인 문화재 감정 기법을 보유한 한국에도 협조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소너의 엄마가 뉴스를 보며 혀를 찼어요. 어머,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둑질이 일어났다니. 세상에 무슨 일이 다 일어나는지. 하지만 소너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문화재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프랑스 측에서 정식으로 협조 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넘겨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참 난감하네. 우리가 서양 고대 유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몇 분 파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제적인 체면도 있고. 김 과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침 때마침 문화재 관련 학회에서 프랑스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 되겠군. 한편, 소너의 학교에서는 특별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 지구과학 동아리에서 프랑스 박물관 견학 기회가 생겼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담임 선생님의 말에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모든 학생들이 흥미로워했죠. 하지만 한 명만 갈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고 성실한 학생이면. 소너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자신이 선택될 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시선이 갑자기 소너에게 향했습니다. 김소너. 네, 너 평소에 돌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구과학 쪽으로 관심이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너는 당황했어요. 모든 반 친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박물관도 견학하고 문화재도 보면서 견문을 넓혀보는 게 어떨까?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상의해볼게. 소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박물관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혼자 외국에 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엄마가 학교에서 온 연락을 받았어요. 소너야, 선생님이 전화하셨는데 프랑스에 갈 기회가 생겼다고 하시네? 엄마,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왜? 좋은 기회잖아. 외국도 가보고. 저 혼자 가기엔 너무 무서워요. 엄마는 잠시 생각했어요. 평소에 소너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른들도 같이 간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며칠 안 된다며. 그래도, 소너야, 엄마는 내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 평소에 돌에 관심이 많으니까 박물관에서 좋은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엄마의 설득에 소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 소너는 큰 가방을 끌고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문화재청에서 나온 김 과장과 몇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였지만 소너를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견학 프로그램으로 따로 움직이면 되고 우리는 공식 일정이 있으니까. 김 과장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소너는 짐덩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소너야, 긴장하지 말고 좋은 경험하고 와.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너를 배웅했습니다. 네, 엄마. 비행기에 오른 소너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지만 긴장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소너는 가방 속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돋보기를 꺼냈어요. 유일하게 자신을 안심시켜주는 물건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소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보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소너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일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비행기는 파리를 향해 날아갔고
소너는 작은 돋보기를 꼭 쥔 채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어요. 샤를 드골 공항은 소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우와. 소너는 넋을 잃고 공항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감탄도 잠시,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여기서 가이드가 데리러 올 테니까 잠시 기다려. 김 과장은 소너에게 간단히 말하고는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소너는 혼자 공항 한 구석에서 가방을 끌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너 학생이죠. 얼마 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가이드가 나타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라고 해요. 앞으로 며칠 동안 가이드를 맡을 예정이에요. 먼저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견학을 시작할 거예요. 소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과연 이 낯선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파리의 거리를 지나며 소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길가에 놓인 돌들만큼은 어딘지 친숙해 보였어요. 내일은 루브르 박물관에 갈 예정이에요. 마리의 말에 소너의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그 유명한 박물관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소너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이 보게 될 것이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소너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낯선 호텔 방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파리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소너는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오늘 드디어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구나. 소너는 가방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돋보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사주신 것으로 벌써 7년째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호텔 로비에서 마리 가이드를 만난 소너는 간단한 아침을 먹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소너 학생, 긴장되죠? 루브르 박물관은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박물관이거든요. 마리의 설명을 들으며 소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그런 대단한 곳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드디어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 크네요. 소너는 넋을 잃고 박물관을 올려다봤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유명한 건물을 직접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자 소너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천장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전시실이에요. 도난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죠. 마리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소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조각상들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몇몇 전시대는 비어 있었어요. 저기 빈 곳들이. 네. 도난당한 유물들이 있던 자리예요. 아직도 찾지 못했대요. 소너는 빈 전시대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어떤 소중한 유물들이 있었을지 상상해봤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위조품을 만든 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렵다고 해요. 마리의 말에 소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위조품이요? 네. 도둑들이 진품을 가져가면서 그 자리에 가짜를 놓고 간 거예요. 너무 정교해서 한동안 도난 사실조차 몰랐대요. 소너는 주변의 조각상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중에도 위조품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마리 씨, 저 혼자 좀 둘러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너무 멀리 가지만 말고 1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요. 소너는 천천히 전시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나하나 조각상들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평소 돌을 보던 습관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재질이나 표면의 질감에 관심이 갔죠. 어느 순간 소너는 한 조각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여신상이었는데 뭔가 다른 조각상들과 느낌이 달랐어요. 이상한데? 소너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돋보기로 조각상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소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리석이 아니야. 소너는 어릴 때부터 여러 종류의 돌을 관찰해왔기 때문에 대리석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조각상은 분명히 대리석이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터, 아니면 레진인가? 소너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보고 있는 거지?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물관 직원인 것 같았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손원은 당황해서 돋보기를 숨겼습니다. 학생이구나. 어느 나라에서 왔니?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혹시 문화재청에서 온 팀과 함께 온 건가? 남성의 질문에 손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혹시 방금 뭔가 특이한 걸 발견했나?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보던 거예요. 하지만 남성은 손어의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나는 마르탱이라고 해. 이 박물관의 큐레이터야. 요즘 도난 사건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혹시 방금 그 조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말해줄 수 있을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마르탱의 간절한 목소리에 손원은 망설였어요.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아. 어떤 것이든 말해봐. 손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조각상, 대리석이 아닌 것 같아요. 마르탱의 눈이 번뜩였어요. 뭐라고? 대리석이 아니라고? 네. 표면의 질감이나 결정 구조가 제가 평소에 보던 대리석과 달라요. 마르탱은 급하게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좀 와봐. 이 학생이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어. 곧 여러 명의 박물관 직원들이 몰려들었어요. 손원은 갑자기 많은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부담스러웠죠. 학생,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손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학생이 뭘 알겠어. 그냥 관광 온 거 아니야?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마르탱,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어른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손원은 자신이 괜한 소동을 일으킨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하지만 마르탱만큼은 손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학생.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손어 학생. 여기 있었네요. 슬슬 다음 일정으로 가야 해요. 손어는 아쉬운 마음으로 조각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는데 자신의 실력으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손어가 떠나자 마르탱은 혼자 조각상 앞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손어가 봤던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이상한 아이네. 뭔가 다른 것을 보는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손어는 호텔 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이 정말 뭔가를 발견한 걸까?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손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작은 발견이 곧 전체 사건의 열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튿날 아침, 손어는 마리와 함께 다시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전시실들도 둘러볼 예정이에요. 이집트관도 가고 프랑스 회화관도. 마리가 일정을 설명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손어를 불렀어요. 어제 그 학생이지? 돌아보니 마르탱 큐레이터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진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손어가 인사하자 마르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다면 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 어제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밤새 생각해봤는데. 마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일정이 공식적인 요청이야. 문화재청 팀과도 이미 얘기했어. 마르탱의 말에 마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만나요. 손어 학생. 마리가 떠난 후 마르탱은 손어를 어제 봤던 조각상 앞으로 데려갔어요. 어제 밤에 간단한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 어떤 결과요? 내가 맞았어. 이 조각상은 진짜 대리석이 아니야. 정교한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위조품이었어. 손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맞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만약 이것도 위조품이라면 진짜는 어디로 간 걸까? 마르탱이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을 때 손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다른 조각상들도 확인해 볼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 눈으로 한번 봐줄래? 손어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조각상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조각상을 보자마자 손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진짜 대리석이에요. 결정 구조가 자연스럽고 정말 어떻게 알 수 있지? 여기 보세요. 대리석은 석회암이 변성된 거라서 이런 식으로 결정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조품은 인공적으로 만든 거라서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에요. 소너의 설명에 마르탱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살 학생이 이런 세밀한 분석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다음 것도 봐줄래? 소너는 두 번째 조각상으로 이동했어요. 돋보기로 자세히 관찰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도 진짜예요. 하지만 저기 받침대 부분에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소너가 가리킨 곳을 마르탱이 자세히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가? 여기요. 이 부분의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요. 마치 나중에 보수한 것처럼. 마르탱이 확대경을 가져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소너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미경으로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였어요.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지? 어릴 때부터 돌보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지만 소너의 말은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의 박물관 직원들이 몰려왔거든요. 마르탱, 뭘 하고 있는 거야? 학생 한 명이 위조품을 구별해내고 있어. 말도 안 돼. 우리 전문가들도 못 찾아낸 걸 학생이? 직원들의 시선이 소너에게 쏠렸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어요. 정말인지 확인해보자. 한 직원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세 번째 조각상. 저건 어떤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소너를 바라봤어요. 소너는 긴장했지만 돋보기를 들고 조각상에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이건 위조품이에요. 뭐라고? 표면에 기계로 깎은 흔적이 있어요. 고대에는 이런 정밀한 도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소너가 가리킨 곳을 보며 설명을 계속했어요. 돌의 풍화 정도가 인위적이에요. 진짜라면 2000년 넘게 자연적으로 풍화된 거라서 더 불규칙해야 하는데 이건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박물관 직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너의 분석이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었거든요. 그럼 진짜는 어디에 있다는 거지? 도난당한 거 아닐까요? 도둑들이 위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소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도난품이 하나 더 있었던 셈이거든요. 즉시 확인해봐야겠어. 마르탱이 급하게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게 다른 유물들도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려보자. 정말 이 학생을 믿어도 되는 거야? 지금까지 3번 연속 정확했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해. 소너는 갑자기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당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소너, 맞지? 혹시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그냥 혼자 공부한 거예요. 소너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도 않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다른 유물들도 확인해 줄 수 있을까? 마르탱의 부탁에 소너는 망설였어요.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되다니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쏟고 있었을 거야. 소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소너는 박물관 곳곳을 다니며 수십 점의 유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5점의 추가 위조품을 발견해냈어요.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위조품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마르탱은 소너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냥 견학 온 학생이 아니라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소너,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하지만 소너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소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하지만 소너는 선뜻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과연 믿어줄까 싶었거든요. 그냥 박물관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손원은 아직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손원은 일찍부터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놀라운 발견 이후 마르탱은 손원을 정식으로 수사팀에 합류시켰어요. 프랑스 경찰과 박물관 전문가들이 모인 특별회의실에서 손원은 처음으로 어른들과 동등한 위치에 앉게 되었죠.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손어 학생입니다. 어제 5점의 추가 위조품을 발견해준 분이에요. 마르탱의 소개에 회의실 안의 어른들이 손어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시선들이 많았어요. 학생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경찰서장이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손어에게 물었어요. 정말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건가? 네. 어느 정도는요. 손어는 여전히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위조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나? 물론이에요. 손어는 마르텐과 함께 박물관 수장고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위조품들이 따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야. 총 9점이네. 손어는 하나씩 차근차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각각의 특징을 파악했죠. 이 조각상들, 모두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라고? 사용된 재료의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손어가 여러 조각상의 바닥 부분을 가리켰어요. 모든 위조품에 공통적으로 이런 작은 흠집이 있어요. 아마 같은 작업대에서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마르탱은 손어의 분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범인이 한 곳에서 계획적으로 이 모든 위조품들을 제작했다는 뜻이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손어가 잠시 망설이더니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재료들, 프랑스산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지? 돌의 미네랄 성분이 달라요. 프랑스 지역의 석재와는 확실히 다른 특성을 보여요. 손어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수집한 전 세계 각지의 돌들과 비교하며 설명했어요. 이런 성분을 가진 암석은 이탈리아 북부나 스위스 쪽에서 주로 발견돼요. 회의실로 돌아온 손어의 보고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그럼 범인이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건가? 아니면 최소한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조직일 가능성이 높죠. 경찰서장이 즉시 지시를 내렸어요. 이탈리아 경찰과 연락해서 수상한 미술품 제작 업체들을 조사해봐. 그때 한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학생, 혹시 이 위조품들이 언제쯤 만들어진 건지도 알 수 있을까? 손어는 돋보기로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했어요. 인공 노화 처리를 한 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지? 화학적 풍화와 자연적 풍화는 패턴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들을 보세요. 손어가 세밀한 부분들을 짚어가며 설명하자 모든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손어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럼 범인들은 최소 1년 전부터 이 범죄를 계획했다는 얘기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 위조품들을 만든 사람은 상당한 실력자예요.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뜻인가? 아마도 미술복원 전문가이거나 조각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적으로 너무 정교해서. 마르탱이 갑자기 뭔가를 떠올린 듯 외쳤어요. 잠깐, 작년에 우리 박물관에서 복원 작업을 맡았던 이탈리아 업체가 있었어. 뭐라고? 로마에 있는 아르테 클래시코라는 회사였는데 그들이 우리 박물관 내부 구조를 상세히 알고 있을 거야. 경찰서장이 즉시 수첩을 꺼냈어요.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지금 당장. 손어의 분석으로 인해 수사는 급진전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경찰과의 공조 수사가 시작되었고 곧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장님, 이탈리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 아르테 클래시코 회사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창고에서 루브르 박물관 도면들이 발견되었다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어를 바라봤어요. 학생, 정말 대단해. 내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손어는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관찰이 이렇게 큰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본 것뿐인데 그게 바로 천재성이야.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걸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거지. 마르탱이 소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소너는 드디어 엄마에게 전화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소너야? 위조품을 찾아내는 일이요. 박물관 사람들이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딸이 이런 말을 한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돌을 관찰하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소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엄마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엄마, 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정말 특별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소너는 호텔 창가에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특별함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소너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틀 후 이탈리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너 학생, 큰일 났어. 마르탱이 급하게 소너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흥분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이탈리아 경찰이 아르테 클래시코 회사를 급습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소너는 긴장한 채로 마르탱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도난당한 진품들을 모두 찾았어. 내 분석이 완전히 맞았던 거야. 정말요? 그뿐만 아니야. 범인들이 체포되었는데 그들의 정체가 충격적이었어. 마르탱은 소너를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는 이탈리아 경찰과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소너 학생. 저는 로마 경찰청의 로시 형사입니다. 화면 속 이탈리아 형사가 인사했어요.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겸손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범인을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로시 형사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범인은 마르코 페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재 복원 전문가였어요. 복원 전문가가 왜 이런 일을?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페리니는 실제로는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는 박물관에 전시된 귀중한 유물들이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관람과 대기 오염, 그리고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점점 훼손되어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로시 형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품을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도난을 저질렀습니다. 진품들은 완벽한 보관 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박물관에는 완벽한 위조품을 남겨둬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던 것이죠. 소너는 깜짝 놀랐어요. 범인의 동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페리니는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최고 수준의 보관 시설을 만들었죠. 마르탱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의 의도는 이해할 만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 네, 맞습니다. 페리니도 체포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인류의 유산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말이죠. 소너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범인을 잡았다는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물론 모든 유물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로시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페리니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박물관들이 유물 보존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때 마르탱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루브르 박물관도 보존 시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르탱이 소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소너 학생 덕분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화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온전하게 전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소너는 마르탱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어릴 때부터 돌멩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마음과 통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소너 학생, 로시 형사가 다시 말했어요. 페리니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어요? 네. 화면이 바뀌자 나이든 이탈리아 남성이 나타났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린 친구. 나는 마르코 페리니입니다. 페리니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진중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 잘못된 행동이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고마워요. 왜 고마우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관찰력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페리니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돌멩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화재도 그런 마음으로 지켜져야 해요. 소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잘못된 방법을 택했지만 당신은 올바른 방법으로 문화재를 지켰어요. 그것이 진정한 보존이에요. 페리니의 말이 끝나자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소너를 위한 작은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소너 학생,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마르탱이 소너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어요. 문화재 보존이란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소너는 감사패를 받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나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소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취미가 사실은 정말 소중한 거였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날 밤, 소너는 엄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내일 집에 가요.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집에 가면 제 돌멩이 컬렉션 정리해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볼까 해요. 전시회? 네. 동네 아이들에게 돌의 신비로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작은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엄마는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파리의 마지막 밤, 소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소너는 이번에는 당당한 모습으로 공항을 걸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깨도 쭉 펴져 있었고, 눈빛도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소너야. 엄마가 반갑게 달려와서 소너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엄마. 소너는 엄마의 품에서 지난 일주일의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소너는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무시당했던 것부터 마지막 감사 행사까지 말이에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 우리 소너가 그런 일을 해냈다니. 엄마,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사람이요. 그리고 제 특별함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딸의 변화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다음 날, 소너는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서는 아직 아무도 소너의 파리 모험을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소너야, 프랑스는 어땠어? 민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어. 뭘 배웠는데? 소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 민지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놀랐죠. 정말? 응.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배웠어. 점심시간, 소너는 여전히 화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지를 비롯해 몇 명의 친구들이 따라왔거든요. 소너야, 정말 돌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응. 정말 좋아해. 소너는 더 이상 자신의 취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돌 좀 봐. 화강암인데 정말 예쁘지 않아? 소너가 돋보기로 돌을 보여주자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우와, 정말 반짝이는 게 많네. 이게 운모라는 거야.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은 석영이고. 소너의 설명에 친구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전에는 이상하다고 여겼던 소너의 취미가 이제는 흥미롭게 느껴졌죠. 소너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고마워. 근데 너희들도 다 특별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냥 아직 발견 못했을 뿐이야. 그 말에 친구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며칠 후, 소너는 약속대로 집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돌멩이 컬렉션을 보여주는 행사였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소너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 작은 돌 하나하나가 수억 년의 지구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돌들을 관찰했어요. 언니, 이 돌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대략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퇴적암이야. 그때는 이 자리가 바다였을 거야. 우와. 아이들의 감탄에 소너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관심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처음 느꼈거든요. 전시회가 끝난 후, 한 아이가 소너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저도 돌 모으고 싶어요. 정말. 그럼 같이 찾으러 가볼까? 네. 소너는 그 아이와 함께 동네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만 하던 일을 이제는 나누게 된 거예요. 언니, 이 돌은 어떤 거예요? 이건 셰일이라는 돌이야. 아주 오래전에 지늘기 굳어서 만들어진 거지. 소너는 아이에게 돋보기를 빌려주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 그랬듯이 그 아이도 돋보기로 돌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우와, 정말 신기해요. 소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특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일주일 후, 소너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너야, 박물관에서 편지가 왔어.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프로그램에 소너 학생을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와, 정말? 그뿐만 아니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편지가 왔어. 두 번째 편지에는 더욱 놀라운 제안이 있었어요. 매년 여름 청소년 문화재 전문가 캠프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장이었죠. 소너야, 내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소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인정이 아니었어요. 엄마,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소너는 자신의 방에서 파리에서 가져온 작은 돌을 바라봤어요.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서 주운 평범한 돌멩이였지만 소너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돌이야. 소너는 그 돌을 소중히 자신의 컬렉션에 추가했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너는 그 별들도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돌들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특별해. 소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하루를 기대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특별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루들을 말이죠. 몇 달 후, 소너의 이야기는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특별한 존재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소너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킨 진짜 힘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소너는 매일 새로운 돌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지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 다만 그것을 발견할 기회가 필요할 뿐이다. 소너가 자신의 일기장에 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답니다. 1년 후,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소너 선생님, 이번에 새로운 유물들 감정 부탁드립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정중하게 소너에게 인사했어요. 이제 18살이 된 소너는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문화재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소너는 여전히 그 낡은 돋보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제는 최첨단 장비들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돋보기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유물들 중에는 고려시대 청자가 몇 점 있었습니다. 소너는 천천히 하나씩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 청자는 진품이네요. 유약의 성분이나 소성 온도가 고려시대 특징과 정확히 일치해요. 소너의 분석을 듣고 있던 다른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아무도 소너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청자는 소너가 두 번째 청자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려 청자가 맞는 것 같은데. 돋보기로 더 자세히 관찰한 소너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모작품이에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일반적인 감정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약 속에 포함된 철분의 산화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의 미세한 기포 패턴도 고려시대와는 다르고요. 소너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여전히 놀라운 관찰력이었죠. 그런데 이 모작품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조선 후기 도자기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거든요. 소너는 이제 단순히 진품과 위조품을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 각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소너는 박물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소너야, 뒤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지였습니다. 민지야, 오늘 박물관 견학 온다고 했었지? 응. 우리 대학교 고고학과 수업으로 왔어. 민지는 소너의 영향을 받아서 고고학과에 진학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진짜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어때? 전공 공부는? 정말 재미있어.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뀐 것 같아. 민지의 말에 소너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특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그런데 소너야, 요즘 파리에서 또 연락 온다면서? 응. 마르탱 선생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 소너는 민지에게 최근에 받은 제안에 대해 설명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대. 그 프로그램의 자문 역할을 해달라는 거야. 우와, 대단하다. 벌써 국제적인 자문 역할까지? 아직 학생인데 부담스럽기도 해. 하지만 소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계속했어요. 내가 경험한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민지는 소너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너 정말 멋져. 나도 나중에 너처럼 되고 싶어. 민지야, 넌 이미 충분히 특별해. 고고학에 대한 너의 열정을 보면 알 수 있어. 두 친구는 함께 박물관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너는 민지에게 유물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민지는 대학에서 배운 역사적 배경을 들려주었죠. 이 고구려 벽화 조각 봐. 색채가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어. 정말이네. 1500년 전 그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야. 소너는 벽화 조각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 안료는 천연 광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래 보존될 수 있었던 거지. 너는 정말 뭐든지 다 알아내는구나. 아니야.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많아.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지. 오후에는 소너가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문화재 교실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프로그램으로 소너가 직접 강사를 맡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너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자 2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대답했어요. 오늘은 도자기의 비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소너는 여러 종류의 도자기 조각들을 준비해왔어요. 여러분, 이 도자기들이 언제 만들어진 것 같나요? 학생들이 저마다 추측해서 대답했어요. 1000년 전, 2000년 전? 소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관찰해보세요.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소너는 각자에게 돋보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 그랬듯이 아이들도 신기하게 도자기를 들여다봤죠. 선생님, 이건 뭐가 반짝반짝해요. 그게 바로 운모라는 광물이에요. 도자기를 만들 때 흙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죠. 소너는 아이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답해 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게 되었어요? 한 학생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돋보기로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돌멩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게 좋았거든요. 그럼 저희도 돌멩이를 많이 보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소너는 그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소너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는 평범한 학생인데도 정말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의 눈에는 1년 전 소너와 똑같은 불안감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에요. 저도 1년 전까지는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소너는 그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소너는 자신의 방에서 파리에서 온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마르탱 선생님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너, 당신 덕분에 우리 박물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박물관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소너는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작은 발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소너야, 저녁 먹자. 엄마의 부름에 소너는 편지를 접고 거실로 나갔어요. 오늘 박물관은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의 말에 소너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진짜 자랑스러운 건 엄마가 항상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소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봤다.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1년 전 내 모습을 보았다. 누구나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내일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소너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2년 후, 프랑스 파리. 소너는 이제 20살이 되어 루브르 박물관의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조기 수료하고 전 세계를 오가며 문화재 보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소너,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야. 마르탱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전 세계 박물관 관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소너가 기조연설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괜찮아요. 마르탱 선생님. 준비는 다 했어요. 소너는 더 이상 그 작고 수줍던 소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회의장에는 50여 개국에서 온 박물관 관장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너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너입니다. 소너가 연단에 서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3년 전, 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돌멩이를 좋아하는 이상한 아이라고 불렸죠. 청중들이 소너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어있던 특별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문화재 보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소너는 스크린에 여러 문화재 사진들을 띄웠어요. 문화재는 단순히 옛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이고 미래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메시지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3년간 저는 전 세계 30여 개국의 박물관을 다니며 수많은 문화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정한 보존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소너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화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소너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처음 루브르 박물관에서 위조품을 발견했던 일부터 마르코 페리니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말이죠. 제가 배운 것은 모든 사람이 문화재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에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재 지킴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요. 소너는 준비해온 프로그램 계획서를 설명했어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 문화재를 직접 조사하고 보존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소너의 제안에 감동받았거든요. 정말 훌륭한 제안입니다. 즉시 실행에 옮겨야겠어요. 각국 관장들이 앞다투어 찬사를 보냈어요. 발표 후 소너는 회의장 로비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너 씨, 혹시 우리나라에도 와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소너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박물관의 제인 스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우리 박물관에도 당신 같은 젊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제인은 소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내년에 차세대 문화재 보존과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인데 주강사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소너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영국 박물관에서의 경험도 분명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녁에는 마르텐과 함께 생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너,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 마르탱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처음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니야. 모든 건 내 안에 있던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에펠탑이 보이는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소너,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소너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문화재를 통해서 말이에요. 정말 좋은 꿈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서 작은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마르탱은 소너의 꿈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소너는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 모든 사람들이 제 제안에 찬성해 주었어요. 이제 전 세계 아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우리 소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엄마, 저 곧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정말? 네. 서울에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 전체의 문화재, 교육센터를 만드는 일이에요. 와, 정말? 그리고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지금까지 모은 전 세계의 돌들이요. 이제 정말 많이 모았거든요.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딸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여전히 돌을 좋아하는 그 아이라는 것이 기뻤거든요. 엄마가 다 정리해 둘게. 전화를 끊은 후 소너는 창밖의 파리 야경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소너는 가방에서 그 낡은 돋보기를 꺼냈어요. 여전히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소너는 돋보기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처럼 특별함을 숨기고 있을 아이들을 말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자. 소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며칠 후, 소너는 파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돌멩이를 좋아해요. 한 아이가 소너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정말. 어떤 돌을 좋아해? 이런 반짝이는 돌이요. 아이가 보여준 것은 평범한 운모 조각이었어요. 하지만 소너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 이 돌의 비밀을 알고 싶어? 네. 소너는 그 아이에게 자신의 돋보기를 빌려주었어요. 마치 자신이 어릴 때 그랬듯이 말이죠. 우와, 정말 신기해요. 아이의 감탄에 소너는 미소를 지었어요. 또 하나의 특별한 아이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언젠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소너는 그 아이에게 작은 돋보기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걸로 세상의 모든 돌들을 관찰해봐. 분명 멋진 비밀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기뻐하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소너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언젠가 자신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소너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특별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역할은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파리의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너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했어요.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너의 여행은 계속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특별함을 발견해 나갈 테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할 기회와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